저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어리석은 생각, 창의적인 생각, 기괴한 생각, 건전한 생각, 사소한 생각 등 저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저는 적절하거나 미친 것 같거나 성취지향적이거나 성적이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거나 하는 나의 모든 충동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모든 감정들, 생각들, 충동들을 자신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려 하지는 않아도 그것들을 모두 받아들일 때 저는 더욱 진실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자유로워지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걸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날을 느꼈어요. 이 순간부터 단지 나 자체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풍요롭거나 가난하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이거나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간에 말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하지 않은 행동은 결국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화가 나 있고 비판적일 때 침착하고 유쾌하게 행동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개심이 불타면서 사랑하고 있는 척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두렵고 불확실하면서 확신이 있는 척 행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작가는 이렇게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훌륭한 작가에 대한 개념에 치우치기보다는 그 자신 자체, 있는 그대로의 헤밍웨이가 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제 자신을 부끄럽게 보는 건 제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봐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운 걸로 느끼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세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 때조차 더욱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내가 완전히 느긋해졌다는 거예요. 긴장이 이렇듯 한순간에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긴장 가운데 살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용기 있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감수성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두려움, 기괴한 생각, 비극적인 느낌, 실망도 받아들여주세요. 스스로를 이해해준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니까요. 저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실제의 자아를 개방하면 할수록 고쳐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단지 제 자신이 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그 자신이 되는 것에 훨씬 더 만족합니다. 수용한다는 건 나의 조건, 나의 행동,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무조건적 가치의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내 감정을 기꺼이 소유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내가 과거에 유지해왔던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이렇게 나라는 사람의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측면을 받아들이는 건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심리적 안정기지를 가지도록 해주고 나 자신에게 심리적 안정감도 줍니다. 개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이며 알게 모르게 추구하는 것의 끝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느끼고 있는 공포, 혼란, 고통, 자긍심, 화남, 증오, 사랑, 용기 혹은 위압감, 어떤 감정이든 억압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저걸 못하면 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조건적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전체로 존중하는 것이죠. 건강한 삶이라는 건 꼭 행복감, 만족감, 즐거움 같은 형용사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흥미로운, 보답하는, 도전하는, 의미 있는 이런 것들과 더 잘 어울립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건강한 삶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깊은 이해라는 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아마 내가 무슨 가치가 있긴 한가 보다. 어쩌면 나도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도 될 것 같다. 어쩌면 내가 나를 좋아해도 될 것 같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자신들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 이상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외로움 속에 가둬두는 건 그들의 진정한 자기 자신, 내면의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자기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감정의 기원을 추적해보는 건 아주 쉽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느끼던 감정들, 아이의 진정한 태도들이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아이도 스스로 똑같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반응들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이루어진 그런 존재를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제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봤습니다. 언제나 책임감이 매우 강했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좋지 않아졌고 결국 저는 제 자신이 되어야 하는 책임 외에는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없어도 아무 죄책감 없이 편안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신기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럴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 사람이 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만 하면 석양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석양을 보고 정말 감탄하게 되는 것도 아마 우리가 그것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어제 저녁에 그랬듯이 오늘도 석양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귀퉁이의 오렌지 색깔은 좀 부드럽게 하고 바탕에 보라색을 좀 더 넣고 구름은 핑크빛이 약간 더 돌게 해야겠군,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나는 석양을 지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석양이 펼쳐지는 걸 경탄하며 바라볼 뿐이지요. 저는 누군가가 제 마음을 들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대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그냥 들어준다면 기분이 최고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기 때문에 당신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심리치료의 과제는 그 사람 마음을 조종하거나 형성하는 게 아니라 촉진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이미 항상 그 사람 안에 있던 것들을 풀어놓도록 돕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건 나를 위해서 상대가 그렇게 되어주길 바라는 기대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의 소망도 내려놓는 일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언제나 평가적, 진단적 성격을 배제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놀라움으로 지각하죠. 내가 판단받지 않는 걸 보니 그동안 생각했던 만큼 내가 악하거나 비정상적이진 않은가 보다. 아마 그렇게 심하게 나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상대방은 스스로를 더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믿을만하다거나 의지할 만하다거나 언행이 일치한다고 느낄까요? 실제로는 불쾌하거나 회의적이거나 또는 수용적이지 않은 감정을 느꼈는데도 시종일관 긍정적인 척 행동하는 건 상대에게 믿음직스럽지 않게 인식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믿을만하다는 건 내가 엄격하게 일관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의지할 만큼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상담자일수록 내담자들에게 자신과 비슷하게 되도록 권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반면에 유능한 상담자일수록 치료자와 분리되어 내담자 자신만의 성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내담자를 방해하지 않으며 상호작용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는 진실의 기초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구실의 기초를 두기보다는 진실한 감정의 기초 위에서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수치, 분노, 괴로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